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오늘은 추석 이후 전망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 언론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가을 이삽철을 이제 본격 시작을 앞두고 어떻게 변화할 건가 그런 설문조사나 질문이 가득합니다. 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부동산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좀 거래량은 이제 8월까지 워낙 거래량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9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보면 이미 또 오르고 나면 거래량은 좀 줄어들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거래량이 꼭 증가하면 집값은 오른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벌집순환 모형에 따르면 2단계는 거래 증가 가격 상승에서 거래 감소 가격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래가 감소하더라도 집값 부동산 가격은 내릴 거라 이런 앞전에도 좀 설명했습니다만 그런 유튜브가 좀 제가 볼 때는 얼치기인데요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분명히 바로잡습니다. 이 부동산 경제학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 근거는 육각형의 벌집 순환 모양입니다.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저희 책에도 살집 팔집 책에도 잘 쓰여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는 이제 왜 그런가 하는 건데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기자분들도 늘 알면서도 질문을 계속 반복해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0가지 얘기는 수도 없이 했죠. 이제 가장 지금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핵심 변수가 금리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역시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이 꼭 오를까요? 이것도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반대 방향으로. 근데 경기 변수가 있어요. 실물 경기가 나쁠 때 금리가 내리는 것. 그 대표적인 게 지난 2008년에 이후에 금리를 내렸는데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쇼크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렸음에도 부동산도 내렸던 적이 있어요. 이건 극히 예외예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이 말씀 아시죠? 이 세상은 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때는 예외였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번에 금리 내린다고 집값이 오른 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생뚱맞아요. 콘텍스트라 해서 맥락이 맞지가 않아요. 논리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막 몇십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거느렸다고 그러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 말 맞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네, 이게 석박 싸우면 날 수 있어요. 어쨌든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은 적어도 내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요 공급이 중요하죠. 네, 우리가 물량 앞에 장사 없다 그런 얘기는 아주 높은 수준의 격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수도 없이 얘기했죠. 입주 물량 또는 준공 물량이 지금은 많이 감소해요. 서울과 수도권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정책이에요. 지금 엊그제 나온 정책 중에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겠다. 시장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죠. 세부담을 낮춰주겠다고 하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보유세 부담이 보유세가 뭐죠? 재산세와 종부세요. 이 부담이 낮아지면 부자들은 더 집을 사고 싶겠죠. 부동산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통 물량이 많아지고 거래가 증가하면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딩이나 토지든 또 상가든 이런 쪽의 수요가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얼마나 증가하는가 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놓고 보면 인과성을 놓고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또 어디로 증가할까요? 똘똘한 한 채예요. 조선일보에도 제 인터뷰가 기사에 났던데요. 어쨌든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고 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세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아파트나 부동산으로 옮겨가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또 강남, 용산, 강용성 또는 강남권, 마용, 성광, 뭐 동 이런 지역들이 요즘은 여의도, 목동 얘기를 제가 많이 하죠. 실제로 가격 저 때문에 오른 거 아니에요. 뭐 댓글을 보면 고종환이 막 목동을 올려 이런데 이런 얘기는 너무 과장된 거예요. 저를 너무 그건 그럴 리가 없죠. 그럴만 하니까 도시의 변화의 법칙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할 만하니까 오른 것이지 뭐 느닷없이 고종환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집을 가진 분은 저를 만나면 아 원장님이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둘 다 옳은 말은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또 무척 바쁜 날인데도 제가 오늘 또 뭐 학회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도 이걸 하고 있어요. 늦어요. 늦게 가고 있거든요. 저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저의 방송을 보고 많이 도움을 받았다.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또 얘기가 길어지네요. 세 번째가 뭐냐면 양극화예요. 우리가 지금 추석 이후에 양극화는 세 가지죠. 지역별 양극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지역 얘기했잖아요.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원베일리 아파트가 34평이 60억이 됐다. 그냥 난리예요. 충격인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충격이 없었는가 놀라지 않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집을 사는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알아요.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양극화가 커지고 있어요. 명품 가격은 자꾸 오른다니까요. 명품이 내리는 걸 봤습니까? 경기가 나쁠 때도 명품은 에르메스니 뭐니 롤렉스니 계속 올려요. 그게 사는 사람이 있어야 올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겠냐고. 그러니까 명품화 되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그리고 차별화되어 있고 양극화되어 있고. 돈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가투비 좋아하죠. 가성비에서. 가격 대비 투자 가치. 가성비란 말처럼 우리 서민들 중산층에 다가오는 말은 키워드는 없어요. 저도 음식점 갈 때 맨날 비싼 음식을 뭐 언론인이나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지만 먹습니다만 제가 10,000원짜리 먹을 때도 저는 그 2,000원 차이로 저도 고민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 2,000원이 뭐 그렇게 저의 재산에 큰 영향을 줄까요, 생활에. 그러나 사람의 심리의 바탕에 오늘 가성비, 가투비. 고종환이 얘기하는 건 저는 오르는 건 따라가지 않죠. 다시 좀 정리합니다. 또 얘기가 길어져요. 우리 조우성 본부장은 늘 짧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동산이 그렇게 짧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트렌드 자체가 고급화와 저급화, 그러니까 아주 비싼 것과 싼 것만 팔려요. 중간이 없어져요. 중산층이 붕괴하듯이. 그러니까 오르는 데는 이미 명품이에요. 자꾸 내가 사는 아파트와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파트는 이미 내가 사는 아파트와 비교 수준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 그걸 사는 사람은 두 번째는 미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런던, 파리 세계 3대 도시가 뉴욕과 런던, 파리잖아요. 이 동경이 도쿄가 이제 4대 도시로 들어가요. 어쨌든 이것도 중요한데 도시공학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거기에 가보면 비싼 주택은 가격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평당 10억씩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평당 1억 8천 하는 지금 원밸리 주택이 비싸죠. 그러나 우리 국민소득이 35,000불인데 서울이 약 한 보니까 48,000불이 돼요. 근데 강남은 이 2배가 되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많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비싼 게 뭐 9억, 10억씩 한다면 우리도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 2배 정도임을 2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막 놀랍고 충격적이거나 이런 건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나은 주택이 없다. 도시는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시는 80에서 100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쉽게 1, 20년 내에 바뀌지 않습니다. 자꾸 새로운 부촌이 어디냐고 묻는데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간단히 하다 보니까 소울 럭셔리, 하이엔드, 이 초고급 주택은 우리 주택 가격과 비교할 그걸 아는 이가 퍼스트 무브가 미리 사는 겁니다. 나는 알고 있거든. 그리고 돈도 있거든. 이건 명품이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거든. 팔려고 내놓는 물건도 별로 없을 거거든. 이 또 공급도 없을 거거든. 그리고 이 아파트가 주는 나의
체면이나 상징성, 이거 사회적 신분의 상징성이라는 말로 쓰거든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막 자동차가 4억씩 하고 그걸 어떻게 사요? 우리가 뭐 5천만 원짜리 자동차도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런데 그건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이게 세금도 깎아준다 그리고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한 의문은 또 다음에 또 하고요. 오늘의 본질은 아니니까. 예, 그런 것들은 결국 그 아래로 소위 말하면 낙수 효과가 있어요. 예, 강남에 이런 것들은 정부도 이런 것들을 잘 좀 대응을 해서 어쨌든 제가 늘 말하듯이 이 극빈층에 대해서는 한 15%는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그냥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꾸준히 떠들 필요도 없어요. 꾸준히 공급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정부가 없죠. 말만 하고. 두 번째는 그냥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그러니까 양질의 저렴한 주택 이렇게 해서 택지 공급을 싸게 하고 정부가 건축비를 좀 낮춰, 비축제도 이런 걸 토지 비축, 건축 비축 이거 참 좋거든요. 선진국. 우리는 안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좀 낮추어서 이 건설회사도 어느 적정 마진을 가져가고 공급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막 강남의 재건축의 소력시리한 주택, 초고급 초호화 주택이 나오는 거, 그 가격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거는 저는 관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관여할 이유도 없어요. 이건 배 아플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강남에 여기가 60억이 됐다면 그 인근에 잘 찾아보면 30억짜리도 있네? 이것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 오늘 얘기가 그겁니다. 근데 내가 30억이 어디 있냐? 강남은 사는데. 근데 전세가 15억이거든? 그러면 제가 연립이나 다세대나 가까운데 이런 것도 좀 해보자. 어차피 지역별 양극화,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양극화,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 그 다음에 우리가 평형의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우리 곁에 왔고 나는 그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주거에 우리는 강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그냥 이 트렌드에 저의 방송 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따라간다면 그들만큼은 아니지만 주거 사다리 한 단계씩, 저는 단계별이란 말을 무척 좋아해요. 저 삶 자체가 저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경남 하동 하기장 때 태어나서 지리산에 있어가지고 어렵게 여기서 집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외에 비법이 없어요. 그리고 서울은 유망하다. 그리고 수도권도 서울은 2040년, 수도권은 2035년. 지역의 변화가 많은 곳, 또 윤석열 정부는 GTX라든지 이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잖아요. 뭐 다른 거는 몰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나의 전략을 합리적으로 하나씩 뭐 너무 속상하고 그런 일이 많겠지만 연휴 동안에 오늘 방송 들으면서 오늘 많은 얘기를 했죠. 집값은 금리도 있고 수급도 있고 정책도 있고 또 트렌드의 변화 이런 많은 것들이 작용해서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침소봉대할 확정 편향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자들이 하고 있는 방향이 우리가 봐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한 방향은 우리보다 더 한 차원이나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글로벌 기준에서 지금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명품이라는 거, 열등제가 있고 우등제가 있고 명품이 있다는 거. 우등제와 명품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명품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세상의 변화를 움직이는 키워드를 이해하는 정도로 오늘 이해하시고, 나의 맞춤형, 그럼 내가 맞춰 살 것은 뭔가, 그런 쪽들을 우리 저 유튜브 보시면서 또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한가위, 행복한 한가위 되시고 또 끝나고 나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